마광숙,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세요. 마광숙의 분만실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 한동석, 오열하다 마광숙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야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한동석과의 신혼생활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고 아이를 바로 낳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녀에게 고지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임신 4주차, 그것도 쌍둥이였다. 마광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모성의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다. 독수리 집안과 한동석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모두가 그녀를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쏟아냈다. 마광숙은 그제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한동석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미 아버지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선물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는 태아의 성장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쌍둥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임신 초기인 4주차부터 그는 모든 걸 직접 준비했다. 아기 옷, 장난감, 심지어 유아용 침대까지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의 손길에는 사랑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는 밤마다 속으로 고민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기대로 가려졌다. 가족들은 그의 열정을 보며 웃었지만 한동석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독수리 가족과 한동석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한동석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마광숙의 신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 마광숙은 첫 출산이었고 쌍둥이여서 난산이었다. 그녀는 과도한 출혈로 위기에 처했다.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비상 상황을 외쳤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 복도는 혼란이었다. 한동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내를 격려해야 해요. 의사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한동석이 방으로 들어서자 마광숙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한동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마광숙의 눈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모든 힘을 모아 다시 밀어붙였다. 병실은 긴장으로 팽팽했다. 의사들의 외침이 이어졌고 마침내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쌍둥이 중 하나가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광숙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한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속으로 외쳤다. 마광숙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두 번째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쌍둥이가 모두 무사히 태어났다. 마광숙은 지친 몸으로 미소를 지었다. 한동석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이 기쁨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마광숙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출혈로 인해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한동석은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지만 아내의 안위가 가장 걱정되었다. 가족들은 병원 로비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한동석은 밤새 아내의 곁을 지켰다. 쌍둥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는 맹세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지킬게. 마광숙이 눈을 뜨자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랐다. 모성의 기쁨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 출산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쌍둥이 중 하나가 약간의 합병증을 보였고 의사들은 추가 검사를 권했다. 한동석의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물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몰라. 가족들은 쌍둥이를 보며 환호했지만 마광숙의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은 모두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한동석은 아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를 잃을 뻔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게.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그들의 탄생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마광숙은 임신 초기부터 느껴온 이상한 예감을 떠올렸다. 왜 하필 쌍둥이일까? 운명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다. 한동석은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쌍둥이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독수리 집안의 운명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아이들을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구원할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불러올까? 그들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운 그 순간, 마광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쌍둥이 중 하나, 민서의 숨소리가 미약했다. 의사들은 민서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며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의사의 말은 차갑게 들렸다. 한동석은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독수리 집안의 노인들은 민서의 상태를 두고 속삭였다. 쌍둥이 중 하나가 약하다니 이건 불길한 징조야. 그들의 미신 섞인 말은 마광숙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아이들은 절대 약하지 않아. 내가 지킬 거야. 며칠 뒤 민서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마광숙은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누군가가 보낸 편지였다. 쌍둥이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독수리 집안의 비밀을 파헤치지 마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숙과 한동석, 그리고 낯선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마광숙의 손이 떨렸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우리를 아는 거지? 그녀는 한동석에게 사진을 보여줬지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장난일 거야. 그의 말은 떨렸고 눈은 그녀를 피했다. 마광숙은 직감했다. 한동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임신 초기부터 따라다니던 예감이 다시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독수리 술도가의 오래된 창고에서 마광숙은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한동석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30년 전 신라주조와 독수리 집안 사이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한동석의 아버지가 신라주조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래. 더 충격적인 건 그 거래의 대가로 한 여성이 독수리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었다. 마광숙은 사진 속 여성을 떠올렸다. 그 여자가 그 사건과 연관된 걸까? 그녀는 한동석을 다그쳤다. 당신, 이 여자 알아? 왜 우리 아이들한테 저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한동석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내 아버지의 옛 연인이었다. 공금 횡령 사건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쫓겨났지?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마광숙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로 물었다. 그럼 왜 지금 우리를 노리는 거지? 쌍둥이와 무슨 상관이야? 며칠 뒤 익명의 편지가 또 도착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쌍둥이 중 하나는 내 핏줄이다.
진실을 찾지 마라. 아니면 독수리 집안은 끝장이다. 마광숙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따졌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와 아이를 낳았어? 그게 우리 민서나 민준이랑 무슨 관련이야?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마광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독수리 집안의 장로들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장로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 여자가 돌아왔다면 이건 집안의 치욕이다.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돼. 하지만 마광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이들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마광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 여성의 행방을 추적했다. 탐정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 여성, 최윤희는 신라주조의 공금 횡령 사건 이후 복수를 다짐하며 숨어 살았다. 그녀는 한동석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지금 신라주조의 비밀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최윤희가 쌍둥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었다. 설마 민서나 민준이 그녀의 핏줄이란 거야? 마광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모든 걸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동석은 결국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아버지가 최윤희와의 관계를 끝낸 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겼어.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하지만 우리 쌍둥이와는 절대 관련 없어. 그의 절박한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쌍둥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민서와 민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동석은 그녀 곁에서 애원했다. 여보, 믿어줘.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핏줄이야. 하지만 마광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당신 말 안 믿어.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서와 민주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아이가 맞았다. 하지만 결과지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최윤희가 당신 가족을 노리고 있다. 조심하시오. 마광숙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최윤희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독수리 집안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 마광숙은 최윤희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탐정의 도움으로 그녀는 최윤희가 운영하는 작은 막걸리 공장을 찾아갔다. 최윤희는 늙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왜 왔지? 내가 뭘 알겠어.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 아이들을 노리는 거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최윤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독수리 집안이 내 인생을 망쳤다. 내 아이를 빼앗고 나를 거지로 만들었지? 이제 너희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마광숙은 분노로 몸을 떨며 외쳤다. 내 아이들은 너와 아무 관련 없어. 그만둬. 하지만 최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일까? 내 남편이 모든 진실을 말했는지 확인해봐.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최윤희와의 만남을 털어놓았다. 한동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뭘 했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해. 제발 이 일을 덮자. 하지만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어? 내가 알아낼 거야. 그녀는 독수리 집안의 장로들에게 최윤희의 위협을 알렸다. 장로들은 비밀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최윤희의 복수를 막기 위해 그녀를 고소하려 했지만 마광숙은 단호히 반대했다.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내 가족은 내가 지켜. 며칠 뒤 최윤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 쌍둥이를 잘 지켜. 다음은 내가 상상도 못한 폭풍이 올 거야. 이 마광숙은 편지를 손에 쥔 채로 굳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최윤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한동석은 정말 모든 진실을 말했을까?
그리고 쌍둥이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독수리 집안의 비밀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다. 어떤 폭풍이 와도 엄마가 너희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독수리 집안의 운명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광숙은 최윤희의 편지를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쌍둥이를 잘 지켜,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최윤희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한동석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광숙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숨기는 게 뭔지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독수리 술도가의 창고로 다시 향했다. 낡은 일기장 속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라 확신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한동석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라주조와 독수리 집안 간의 비밀 계약서였다. 30년 전 공금 횡령 사건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한동석의 아버지는 최윤희를 배신하고 그녀의 아이를 빼앗아 독수리 집안의 명예를 지켰다. 하지만 문서 끝에는 충격적인 메모가 적혀 있었다. 최윤희의 아이는 살아있다. 그 아이가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마광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윤희의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게 우리 쌍둥이와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문서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온 마광숙은 쌍둥이를 안고 울었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준이 최윤희의 아들이야. 당신이 정말 몰랐던 거야. 한동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믿어줘, 여보. 나도 지금 알았어. 하지만 태준이 우리를 노린다면 내가 막을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광숙이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누구야? 그녀가 외쳤지만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독수리 집안의 비밀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쌍둥이의 운명은,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최윤희와 김태준의 복수는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시작일까? 마광숙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점점 커져갔다.